사실 다 깡패들이랑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막 난리 쳐서 저만 받은 거예요, 돈을.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저자 임다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요, 이 책 편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. 되게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나와 있으시더라고요.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. 비웃는 겁니까? 나도 모르게. 그 준비물값 벌려고 전단지 아르바이트 야자 시간에 할 때 너무 춥고 뭐 덥고 막 힘드니까 모래바닥에 다 파묻어 놓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쫓아내셨다고. 그 얘기 듣고 어머니 대단하시다 이 생각했거든요. 전단지 알바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좀 오래 했었고요. 네, 피자집에서 장당 붙이면 하나에 뭐 몇 원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시간 정도 돌리면 한 2, 3천 원 정도 받았어요. 집집마다 테이프를 위에 붙여서 이제 밖에다 붙이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 테이프를 붙이려면은 장갑을 낄 수가 없어가지고 어른 손으로 막 힘들게 막 돌리다가 딱 내려왔는데 경비아저씨한테 걸리면 그걸 또 제가 제 손 다 떼야 되는 거예요. 그거 누가 본다고 좀 하루 정도 전단지 좀 버리고 집에 들어올 수도 있지. 어머니가 그걸 또 쫓아내셨어. 저희 엄마 아빠를 보고 많이 배운 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. 사실 굉장히 사업이 한 2번 정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회생불능이라고 포기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엄마 아빠조차도 새벽에 이제 신문도 넣고 우유도 넣으시고 막일도 좀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어떤 빚도 갚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. 사실은 제가 이미 20살 됐을 때 제 앞으로 빚이 있어서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.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는데 근데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엄마 아빠도 바르게 살고 이런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이 진짜 오죽했겠어요. 엄마가 우리 딸 힘든 거 모르는 것도 아니셨을 텐데. 저희 엄마가 잘 생각해봐. 우리 인생 중에서 지금이 제일 어려워.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고 니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니? 걱정하지 마. 정신적으로 약간 중심을 잡아줬던 것 같아요. 엄마 아빠가 먼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노력을 하시고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뭐 가정이 별별 일이 다 있었죠. 집이 살던 데 쫓겨나서 뭐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 가서 집에서 막 쥐가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. 하루에 뭐 좋았다 나빴다 감정의 기복을 아이한테 뭐 풀었다 안 풀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엄마가 중심을 잡고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라고 말한 게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삐뚤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. 이것도 뭐 편견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환경이 힘들다 보면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원망이 쌓이고 어린 마음에 특히 그러면 좀 삐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잖아요. 제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런 시선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뭔가 불쌍하다 뭔가 왜냐면 제가 뭐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거 뒤에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몇 살 때요? 어렸을 때? 대학생 때 이제 그거 이런저런 거 다 해봤는데 제일 힘든 건 사실은 일 자체는 힘들지가 않은데 저 사람은 뭐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전 또 직장과 직장 사이에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, 이게. 사실은 저는 그 다음 달에 바로 또 이직을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편견이 근데 이게 남의 편견도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죠.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. 그런 거가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별로 뭐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여겨질 것 같지는 않아요. 제일 인상적인 아르바이트는 한여름에 나이트클럽 앞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트럭에서 파는데 뒤에 이제 가스통을 쥐고 불 앞에서 계속 이제 튀김 튀기고 순대 썰고 이걸 혼자 막 하는 거예요. 오후 4시부터 나서 준비해서 새벽 5시에 끝나요. 그럼 5시에 트럭 앞에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물을 한 양동이 길어와서 길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았던 게 처음에는 원래 이때 받은 돈으로 쇼핑몰을 하려고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한 친구랑 이 아르바이트 차 트럭이 2대였는데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. 나란히? 네, 그래서 5시에 끝나면 설거지를 마치고 새벽 6시, 7시까지 둘이 편의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계획을 짜고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어요. 근데
이 사장이 저희들의 월급을 들고 튄 거죠. 두 달치.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못 받아내고 사실 다 깡패들이랑 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와.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막 난리 쳐서 저만 받은 거예요, 돈을. 그래서 일단 그걸로 등록금 해결을 하고 쇼핑몰은 무산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험하게 사셨네. 그때 그 사장조차도 어디서 이런 데서 이런 일이나 하는 애가 나한테 뭐 덤비냐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. 떡볶이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살고 계신가요? 잘생겼었는데. 뭐라고?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위의 시선들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계속 깎여 나가는 거를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. 가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저 남편분도 좀 궁금하거든요. 아니 남편분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격이세요? 차 사지 마 그랬더니 안 사고. 아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막 풍파를 막 겪었잖아요. 막 평탄하게 살아온 남편이 정말 구김살이었고 크게 고민도 없고 그런 부분이 항상 힐링이 되는. 제가 막 조급한 마음을 먹을 때 괜찮아 그거 어떻게든 다 돼. 이렇게 말을 해주는 편이거든요. 같이 살면서 이제 깨달았어요. 서로의 장단점이 있구나. 제가 겪어온 어린 시절부터 이런 풍파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극복했고 지금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장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평탄하게 살아온 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게 하고 이런 부분이 그 장점이구나.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장단점을 살려가면서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남편은 관심도 없어요. 저 책 내고 이렇게 활동하고 제가 제 블로그 좀 봐달라고 해도 보지도 않고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. 네 갑자기요? 내가 이번에 잔금 받으면 컴퓨터 사준다고 했지? 잘 고르고 있지? 그래 200만 원 용돈으로 줄 거니까 잘 골라. 너무 좋은 와이프 아니야? 아니 이게 남편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거든요. 육아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있는 걸 알아야 될 텐데. 대신에 뭐 한 직장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럼요. 고군분투. 네. 저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꾸준히 갖고 굉장히 성실하고 저 같으면 이 직장에서 이런 상사 만났으면 때려치고 싶을 것 같은데도 괜찮은데? 약간 이런 게 이직을 할 때도 그냥 2월 28일까지 일하고 한 달 정도 대부분 쉬죠. 쉬고 싶어 여행 갔다 오고 싶어 할 법한데 3월 2일 날 알아서 출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쭉 이렇게 기보가 휘쭉하는 이런 성격이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구나.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. 네. 계획 세우는 거 목표 달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뭐 어쨌든 어려운 시절 극복하고 이렇게 본인이 소망했던 평범한 삶을 쟁취해낸 우리 임다혜 작가님 감동적인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. 네, 남편분 나중에 꼭 한번 이게 인사 한번 계획이랑 관련이 없지 않은 게 사람이 계획을 짜고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정도 이뤘다 스스로 깨닫고 만족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정확히 원했던 목표, 원했던 또 남편상 남편은 술, 담배 안 하고 다 있었거든요. 근데 정확히 맞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에요. 굉장히 더 잘됐다. 내가 계약한 대로 잘됐다. 사실 이게 운이잖아요.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동산도 상승이라든가 남편을 만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이 운인데 너무 좋다, 너무 잘됐다라고 만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게 계획의 힘인 것 같아요. 본인이 만족하신다면 그게 최고죠.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왜?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아들이 쓴 글 올리셨더라고요. 일기장인가요 그게? 나 깜짝 놀랐네 진짜. 9살짜리가 왜 그런 글을 써요? 이거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. 너무 이게 글씨는 삐뚤삐뚤한 글씨를 읽어봐도 9살인데 내용은 뭐 그 인생 다 살았어 진짜. 제가 물어봐서 여기서 베낀 거 아니야? 했더니 내 생각이야 엄마 이러면서 아이한테 글쓰기 교육을 시키고 책을 읽어라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잘 클 수 있군요. 아니 커봐야 알죠. 뭐 잘 크지 아직- 않은 건 모르죠. 뭐, 솔직히 우리 아드님한테도 영상 편지 한번. 밥 그만 먹어라.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 살이 너무 많이 쪘다. 아니 이러면 안 되지. 안 되지. 애정 어린 안 되지, 안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. 영상 편지 너무 식상한데 80년대 연출 아닙니까? 편집해 주십시오. 네 알아서 잘 살아라. 난 내 앞길 하느라 힘들다. 난 내 계획만 있어. 아들이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알 것 같아요. 저는 제가
아이를 낳아보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아이가 저에게 많은 행복감을 줬어요. 거기까지가 저의 계획이에요. 아들의 인생은 지가 알아서 이제 계획을 짜서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. 아, 독하네 이 엄마 독해. 저희 셋을 다 그렇게 키웠어요. 네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. 공부를 잘했을 경우에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기쁘니까 막 해주지만 뭐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성적표를 갖고 와봐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해. 네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면은 그만큼만 해. 가족이 전반적으로 냉정해요. 가족들이. 저희 엄마는 뭐 좋은 게 있잖아요. 니네는 살면서 좋은 거 먹을 날들이 얼마나 많니? 이건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 하면서 먹어요. 멋지다. 어렸을 때 무슨 생선을 샀는데 머리만 엄마가 먹고 몸통을 양보하는 인생이 너무 싫다고 자매가 3명이잖아요. 먹을 거 사올 때 있잖아요. 엄마 아빠 먹을 것까지 사올 거가 아니면은 아예 집에 들고 들어오지 마 이랬어. 멋지다.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. 와, 나 그렇게 살고 싶어.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했지만, 네, 아무튼 감동으로 시작해서 냉정으로 끝났던. 그때 네, 느낀 네. 게 모든 계획이든 인생의 목표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봐야 되고 나만의 기준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라는 말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더라고요. 저도 흔들려요. 이거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교훈을 일부러 끼워 맞춘 것 같은데. 무슨 말씀이세요? 너무 냉정하게 핵심이라니까요. 끝나는. 핵심입니다. 이것이 핵심입니다. 이것이 핵심이에요. 그렇군요. 네, 이 책을 사실 쓰고 싶었던 주제는 이거예요. 원하는 삶을 살아라. 근데 사실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가면서 나 이것까지 했네, 내가 해냈네 라고 그걸 만끽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을 짜는 편입니다. 그렇군요. 네네. 급 마무리지만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요. 저희는 아이고 자꾸 눈물이. 눈물이 너무 슬픈 이야기. 슬퍼서 우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이야기 재밌었고요.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.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네요. 그럼요. 돈 이야기 이제 해야죠. 아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. 이콘 TV